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10F 홍영찬입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쨌든 혁신 제품에 도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 효과가 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혁신 제품으로 어떻게 지정을 받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만 20년이고요. 20년 동안 저희가 컴퓨팅 분야를 쭉 기술을 개발해왔던 업체입니다. 컴퓨팅 분야의 서버 사업들을 쭉 해왔고, 서버 사업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국내에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워낙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때문에 국내의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만 이제 유일하게 20년 동안 이 사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사업들은 네트워크 보안 서버라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화벽이라든지 VPN 이런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서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연구과제 어쨌든 지금 혁신 제품이 패스트트랙 1이다 보니까 연구과제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바로 X86 서버 쪽 데이터 센터형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AI 빅데이터에 대한 GPU 서버라든지 차세대 클라우드 다음 세대인 엣지 컴퓨팅 서버들, 그 다음에 요즘 클라우드 업체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서버가 ODM 서버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를 개발하는 서버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서버까지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폼에 좀 바뀌었는데 혁신 제품 좀 말씀. 저희가 이제 등록한 혁신 제품은 데이터 센터형 서버 시스템입니다. 지금 서버의 특성상 다양한 이제 스펙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55개월쯤 모델이 지금 혁신 상태 등록이 돼 있고요. 이 제품들은 그 데이터 센터, 또 아시는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또 혁신 제품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연구 개발로 진행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혁신 제품을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 부분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공공성은 바로 컴퓨팅 서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개발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많이 듣겠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들이 커지면서 국내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서버 자체가 국내 인프라 자체가 거의 외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화두가 됐었고, 과기부의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가 국내 이제 중소기업들이 서버 산업들을 끌어오고 있었지만은 문제가 뭐였냐면 조립형 서버 형태로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과제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제가 성공을 하면서 실제 혁신 제품까지 이루어져 왔고, 실제 이 제품들이 지금 공공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혁신 제품에 또 신청했을 때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기술에 대한 혁신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버란 부분의 어떤 그 장비 자체가 글로벌 벤더들만
장악을 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뭐 클라우드 시장이라든지 빅데이터 시장 또나 그 고성능 컴퓨터 시장에 저희가 진출할 때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종속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고요. 또 뭐 가트너 예측해 보더라도 미래 기술로 갔을 때도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능에 대한 고온 감내 서버라든지 그에 들어간 어떤 매니지먼트 기술들을 개발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혁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좀 더 혁신적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고온 감내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들이 운영을 할 때 온도 조건들이 한 35도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저희 서버는 45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개발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좀 내세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OS라든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능들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뭔가 고객들이 요청했을 때의 추가 대응이라든지 추가 뭐 특수한 목적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내 클라우드 업체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클라우드 업체에 맞는 서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했고 지금 구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를 좀 얘기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업체 좀 굵직한 업체 한 군데가 실질적으로 국산 서버를 가지고 클라우드 구축하는 쪽까지도 또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서버를 구축하는 데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뭐 비비어스 메모리라든지 고성능 디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라든지 검증 기술들이 확보됐던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아까 공공성하고 혁신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꼭 부각해야 될 부분은 사업성입니다. 진짜 이게 사업적으로 시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제시했을 때의 시장은 금년도 약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지금 금년에 예측되는 시장은 1조 8천억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고성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문제가 저희가 이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한 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부분은 10%까지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실제 내가 어디까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디까지 시장 부분을 까지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지치로 얘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한 80여 군데 정도 저희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나서 대다수 분들이 그냥 인증을 바닥 분화에 멈추시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근데 효과를 하시려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그냥 인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뭐냐면 이 자체가 수의 계약이 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에서 혁신 제품을 사게 되면 연말에 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쭉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했을 때 보면은 혁신 제품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인정을 했다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처에서도 뭐 과기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문을 통해서 부처에다가도 굉장히 구매를 하도록 많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달청에서도 직접 홍보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노드쇼라든지 이런 거 시범 구매를 통해서도 조달청에서도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부처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밑에 부분들은 오히려 그 영업 사이드에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총판이라든지 지역 파트너들이 혁신 제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것인지 직접 문의가 와서 자기들이 그걸 팔겠다라는 요구들도 좀 많이 오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직접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회사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증서 자체만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증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기사화시키고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하시고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또는 뭐 DM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들하고 접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로드쇼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 홍보 매체들 같은 경우 보면 고객 DB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시회들 한번 갔다 오시면 전시에서 주는 어떤 고객 DB들을 활용을 하셔서 특히 이제 공공에서 만드는 전시회들에 오시면 이제 공공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DB들이 구축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DM을 발송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좀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수도권 정도로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되면서 지역의 그 혁신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많은 기관들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것만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공기관들, 특히 지방에 이전됐던 공공기관들을 영업을 하시고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전담 조직들을 좀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구축하는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지만 혁신 제품을 지정된 부분들이 판매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지자체들 좀 공략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전국 커버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전담 조직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파트너들을 구축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혁신 제품 지정이 되고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역의 공공 담당자들이 직접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에 문의가 오고 이런 것들을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데 그거를 많이 놓치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그런 것을 응대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혁신 제품이 되면서 내부의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지역 총판 같은 경우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총판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혁신 제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인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만 기대하셔서는 회사의 어떤 커다란 매출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부처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기업분들이 만약에 혁신 제품 지정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영업들을 활발히 하시는 부분이 가장 크다 봅니다. 저희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도 사마리아도 깨야 보배라고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엮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셔야지만 매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실제 큰 공공기관에서도 아예 혁신 제품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오더까지도 많이 얘기가
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 제품의 추가 모델들을 좀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고객들이 요청이 와서 그 스펙에 맞는 것들을 계속 등록하다 보니까 추가 등록들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큰 부분이고요. 근데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셔서 접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은 그냥 시도를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시도를 해보시면 여기 그 산업진흥협회 같은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시면 항상 노력을 하시면 그에 대한 영업적인 어떤 매출의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